범죄를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저지른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승부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큰 범죄죠. 근데 그 심판을 매수하는 방법이 입에 담기도 싫은 성접대라고 하는 또 이것도 불법이죠. 네. 그리고 4차례 치러진 신선 경기 심판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경기 전 새벽에 결제가 된 것이 있고 경기 직후 저녁에 결제된 것도 있고 경기 중에 결제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경기 중 결제라는 건 뭐 한번 호루라기 불어주면 그때 긁어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관 한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와. 것인데 뭐 마사지 샵, 뭐 안마 샵 이런 데서 이제 결제가 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확인된 게 지금 7건인데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이 성접대를 인정했고 외국인 심판들이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먼저 요구해서 접대를 했다.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했다고요? 네, 공항이나 숙소에서 오면서 이제 먼저 요구를 해서 접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핑계예요? 아니 왜냐면 네.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소문났으면 이걸 그렇죠. 해달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다들 소문이 쫙 나서 야, 한국 가면 이거 그렇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감히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요구하면 잡혀가는 데 가면 여기는 통용되니까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 심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 보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이들 해줬으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네. 너무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이 자체가. 네. 그랬는데 이 전직 심판국 간부가 이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력이나 성적에 따라서 회장 등 집행부의 연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안 나오면 회장이 막 화를 엄청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 해줘야 호루라기 잘 불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접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다 고민하냐면 국가대표 여기에 이겨야 회장이 선수들하고 같이 얼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목적은 딱 그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는 조정이 내려한테 홀이 났어요. 저 거꾸로 본다는 거야. 심판이 우리 회장이 저번에 국대에서 내려가는 거야. 야, 너들 아들과 좀 잘 안 했어. 접대를 잘 안 하니까 성적 지금 저 심판이 저렇게 거꾸로 보는 거 아니냐 호루라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저 보기로는 저도 이제 가끔씩 이게 이제 제 추측 영역인데 일반인의 눈에 보더라도 심판이 조금 그 편파적으로 호루라기를 부르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거 뭐 봐요. 있겠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작용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인데 조금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더운 거는 참겠는데 더러운 건 못 참겠어요. 사실 이게 축구협회가 한 13, 14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실 이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는 아니라도 기분을 맞췄다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간부가 그 경기 실적이 안 좋으면 막 축구협회 회장이 막 전화해서 화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화를 내겠어요? 정말로 축구를 사랑해서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기 실적이 좋아야 스폰서가 잘 붙잖아요. 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권이죠. 이득. 이게 경기력이 향상되고 우리 쪽이 좋아야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스폰서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야 협회의 재정이 또 뭐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판들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써가면서까지 부적절한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이게 한두 건으로 드러날 건 아닌 것 같고 예. 대부분 보면은 이걸 현금으로 쓰는데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네. 축구협회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클린 카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애초에 노래방이나 안마방 같은 건 아예 법인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클린카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네. 그전에는 법인카드를 원래 안 써요. 네. 이런 부적절한 데는 현금으로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부끄러웠으면 그러니까 그냥 당당, 법인카드를 파워 쓰는 당당하게 제 생각에 국가로 실무자가 네. 자기 돈 쓰기 싫어서 그냥 법인카드를 긁은 아니, 것 같아. 그래서 요게 그래서 드러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클린카드가 도입이 되면 이런 관행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반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소문하겠지. 클린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행이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들여다봐야 된다. 예, 예. 그게 저는 좀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네. 쭉 축구협회가
뭐 최순영, 정몽준 이렇게 재벌 오너들이 하시다가 2009년부터 13년 딱 4년 동안만 최근에 조중현 씨가 해요. 이분 축구 해설하시고 그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잖아요. 회장 등 집행부의 연임이 성적과 직결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 회장이 아닌 입장에서 국가대표팀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딱 요때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드러난 거다. 뭐 다른 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축구협회 어떤 권력 구조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요때만 있었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게 이게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이디어를 해서 야 그럼 심판 한번 저 안마 보내드리자 이렇게는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뭐 잦든 뜨문뜨문이든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 우리한테 좋은 편파 판정을 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모르고 이런 짓은 안 했을 것 같고. 예. 관행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 대회만 그런 것도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대회는 이렇게 축협에서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구단들이 그러면 국내 경기에서 심판들한테는 안 했을까? 프로축구? 네. 그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편파 판정을 사실 뭐 그 미세한 아주 그 애매한 판정 같은 거 이쪽에 손들어주건 저쪽으로 손들어주건 크게 티 안 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 축구협회가 무너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거의-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망신당한 거잖아요 지금. 외신들도 이거를 보도를 보도해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축구 이 단체들이 대부분 이게 심각하거든요. 경기 조작. 중국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가 말하자면 토토 같은 거예요. 토토. 스포츠 토토. 이게 엄청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경기 조작이 일상화돼 있고 이 승부 조작에 대해서 중국에서 단속을 벌이는데 이거를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자의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요. 뭐 호루라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명확한 거 아니면 힘들죠. 힘들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뭐 발을 헛발을 치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때릴 수 있는 거를 안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삐끗할 수 있고. 수비를 잘 할 수 있는데 못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중국 축구는 그런 좀 불명예가 지금 현재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래도 축구협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본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어제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라는 걸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 선임 절차 관련 자료들을 쭉 가지고 갔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온 만큼 받은 심판들 이 사람들도 이름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 제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대받은 심판이요. 적대받은 사람들도 이거 안 되죠. 근데 외국인 심판 외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도 그렇죠. 국제 축구 연맹에 아, 이렇게 피파에? 향응 해야죠. 받고 해야죠. 한 사람들 당연히 이거 제명시켜야죠. 영구 제명해야죠. 영구 제명. 근데 피파가 이상해 근데 피파 아시잖아요. 자체가 좀 문제죠. 그 회장부터 해서 피파도 문제죠. 미국 선수만 퇴장 취소 뭐 이런 거. 피파도 문제죠. 네. 월드컵 개최권을 민간에 팔아 뭐 이런 거. 네, 피파는 진짜 문제인데 여튼 이런 문제들이 참, 제가 그래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아유, 그런 축구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축구협회나 이런 그 관리하는 분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선수 출신들이 좀 현업에 들어가서 협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게 돈이 걸려서 그래요. 돈. 네,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러는 모양이고요. 네. 자, 그리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친선 경기를 하게 되면 그 홈 축구협회가 네. 숙박 정도는 이제 좀 도움을 줍니다. 그 정도지. 지금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범죄를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저지른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승부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큰 범죄죠. 근데 그 심판을 매수하는 방법이 입에 담기도 싫은 성접대라고 하는 또 이게 또 불법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또 그거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공공의 어떤 자금을 이런 식으로 썼다? 심판도 매수하고 또 그걸 그런 식으로 접대하고 법카까지 쓰는 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네. 이제 오늘 축구협회가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도 제대로 몰랐던 10수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사과문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린 몰랐어요. 그리고 옛날 일인데 왜 자꾸 네. 얘기합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 축구의 그냥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단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심판 매수를 개인이 해도 하나의 팀이 해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축구를 전체를 끌어가는 그 본체를 할 수 있는 축구협회가 이거를 했어요. 네. 축구협회는 수많은 팀들,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 옛날 일인데 왜 자꾸 얘기합니까? 전 어떻게 사과문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 당시에 축구협회 부회장이 결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축구 팬들은 저런 일이 저 때만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방식이 기한을 하고 점점 올라가서 부회장까지 결재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전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걸 기한했던 밑에 있는 직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심판을 매수하고 그거를 또 그런 식으로 접대를 하고 이거 법인카드로 쓴 기한을 해서 점점 올라가는 이 과정들. 그러면 다 알았다는 건데 이 라인이. 저는 뭐 그 이후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말 이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면, 네. 구체적이었다면 그때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파나 뭐 AFC는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당연히 엄청나게 제재를 하죠. 근데 저도 좀 찾아봤더니 네. 관련해서 뭐 승부조작이라든지 네. 심판을 매수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 일이라 네. 법적으로는 어떤 규정에 있어서 피파나 AFC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법적인 어떤 처벌이 아닙니다. 네. 이미 모든 외신들, 가까운 일본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모든 외신들이 다 지금 다루고 네. 있다는 거죠. 한국 축구에 대한 이미지, 한국 축구에 대한 위상, 혹은 현재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까지도 추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을 받는 심판 가운데 일본인 심판들도 있잖아요. 네, 일본 언론들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네, 뭐 실명이 일본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일본 축구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이제 일본 쪽에서 판단을 하겠죠. 당장 어떤 배정에 있어서의 뭐 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권한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든지, 그건 이제 일본에서도 조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문 자체에 우린 몰랐어요라고 하는, 가까운 일본도 이거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정몽규 전 협회장 그리고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것도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냐면 32강으로 떨어진 다음에 둘이 휴대폰을 다 없앴다는 건데 네. 지금 그런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안 했고 이임생 이사가 했어. 내가 안 했고 정몽규 회장이 됐어. 서로 남 탓을 지금 들어간 건데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축구협회의 회장과 어떤 리더에 있었던 높은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 언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니까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남이 했습니다. 남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이끌었구나. 축구협회를 이끌었구나라는 점에서 좀 참담합니다.